정치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내부에 다니면서 행사 참석도 하고 민원인들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보람 있는 것들 많이 배우기도 했고 기회 될 때 가끔 그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제가 그 작년 그러니까 3월 그때 이제 정설 끝나고 나서 그 선거운동 한 5개월 해봤는데 그때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 유권자들 뵙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초기 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민원인 분들이 뵙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또 공무원 생활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한 6개월쯤 가니까 예전처럼 민원인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직업이시구나. 일단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7개월 정도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나가서 제 역할을 또 찾아서 잘 해야 되고 다른 봉사일들이 또 찾아야 되니까 공무원 생활 계속 할 것 같았으면 제가 그 당시에 사표를 안 냈죠. 어차피 변신하고 지금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보다는 조금 새로운 경험, 보람있게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금년 인선 8기가 잘 순항을 해왔고 금년 말까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상 인선 8기가 다 진행이 좀 되고 내년에 또 이제 바로 선거 국면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행정부 시장으로 1년 6개월 또 여기 정부로 7개월 했는데 인선 8기 시정과 함께 해오면서 그 성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1기부터 제가 쭉 다 같이 근무를 해봤는데 굉장히 대전에 대한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시민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대전이라는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시정의 그런 발전 같은 것들이 계속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기여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나가셔서 또 어떤 길을 좀 공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도 좀 나가볼게요. 한번 나가봤던 사람인가요? 나가면 이제 이렇게 적을 좀 둬야 되겠죠. 이 적을 두고 한두 달 정도 안에 잡고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상황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있다가 그 상황 정리되는 데를 그때 나간다는 것보다는 항상 한 발짝 먼저 움직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가서 밖에서 보는 것이 선택지도 많이 보이고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당시에 3년 반인가 남았었어요. 퇴직할 때. 그래서 내년 말까지가 공식 정년하는 시기인데 그때도 미련 없이 나왔고 이번에도 항상 약간 아쉬움을 두고 떠날 때가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리 잡히는 대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혹시 뭐 사이드가 하셔야겠다고 그런 생각하는지.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뭐 오전에 축사 한번 마지막 축사를 행사 참석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직업 공무원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일 때는 이제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내 정년이 언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 그냥 이게 뭐 언제까지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은 이제 하고 있었죠. 내가 언제든 시기를 맞춰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 중요한 자리에 또 후임으로 오는 분도 제가 연말이나 연초까지 이렇게 계속 있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오는 분은 또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기가 이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정치적인 환경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차분히 생각도 좀 정리하고 주위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치를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시장께서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을 좋아하십니까? 대전 바닥에 저는 여기 워낙 계속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여기서 공직생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시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 있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국민의힘으로 나가주려고 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예선 통과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항상 그 승부는 좀 벅찬 듯한 그런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쉬운 곳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가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먼저 번에는 제가 그 북동 쪽에서 뵀거든요. 근데 이 북동 쪽에서 동쪽이나 북동 쪽에서 제가 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동 쪽에는 힘드실 거 아마 그 서쪽 방향이신 것 같은데. 대전 도처에서 뵐 겁니다. 하여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당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 지도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상황 지켜봐가면서 제 갈 길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은 이미지가 행정적인 이미지로 본다면은 스탠다드 이렇게 좀 모범 이런 이미지인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심을 하면 정치인이 되시면 어떤 투사 이미지 이런 걸로 변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투사의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처음에 전에 나갔을 때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변신을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변신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저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같고요. 투사 이미지인 정치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싸운다고 하는 것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흥분하면 불이익받는 경우가 더 많지. 그래서 제 스타일에 맞게 할 건데
그 공직생활 할 때의 그 약간 이미지 그런 건 변신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절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한 2년 동안 저도 많은 그 생각도 해봤고 많은 조언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좀 직접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뭐 아까 뭐좀 아쉬운 게 있으시고 오실 때 사실 기대감도 컸었고 사실 뭐 여기 뭐 기자분들 다 지금 계시지만 사실 뭐 오실 때는 좀 이렇게 일찍 이제 사회적 표하시다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예상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좀 직접적으로 좀 물론 이제 뭐 사회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셨다고 하셨지만 그게 100% 부시장님 저기는 아니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뭐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권유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걸 뭐 자의가 타의 이렇게 나눴을 때 100%로 봤을 때 자의 몇 프로 타의 몇 프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거의 그 자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불러주신 분이 이장훈 시장님이니까 시장님과 상의를 하고 나가는 거지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치를 하려면 그 당에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이 일종의 뭐 부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뭐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왕에 정치를 한다고 나온 이상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보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하려고 나왔으니까 그 길로 나가야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 계속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전에도 사실은 제가 행정부장 할 때도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나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영시축제 있었고 그 영시축제 전에는 또 폭우가 많이 왔었어요. 산불도 났었고 그래서 사실은 공직자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만 일정대로 확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나가서 경선이라는 걸 해보니까 5개월을 제가 했는데 5개월에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인지도 높이는 거나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후회라기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사실 뭐 여기 다시 들어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잘 못했었고요.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할 때는 생각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말씀을 드렸을 시간도 어차피 공무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가는 거고 정리를 한 거로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정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데 그게 선수로 뛰는 것만이 꼭 역할이 아니니까 선수로 뛴다 안 뛴다 그런 말씀 드리기도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좀 성과 승리를 위해서 저도 역할을 해야죠. 요즘에 워낙 막 이게 당대표 선거하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또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민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선거라는 게 서로 약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지만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나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에 역할을 해가면서 싸움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같이 노력할 건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중요한 사업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콩나물국 끓일 때 뚜껑 미리 열면 선다고. 이게 사실 맛있는 콩나물국 끓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좀 기다려 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렇게 비판을 하는 쪽으로 가면 나중에 그분들도 상황이 이렇게 확인될 때는 좀 뻘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모르겠습니다. 변신, 이것도 변신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문신할 때는 최소한 너무 서둘러서 타이밍에 이때 맞춰서 내가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진짜 유리한 건지, 그런 거는 저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6개월 동안 대전 발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사업들조차도 그렇게 숟가락 얹듯이 그렇게 비난의 숟가락을 하나씩 얹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다른 지역은 적어도 글쎄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울 때 싸우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게 싸워서 이기고, 정치라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통보를 해주셨어요. 정치가 뭐냐, 교과서적으로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정치입니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랬더니 아직 멀었구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치는 패싸움이야. 편 먹고 서로 싸우고 상대방 이겨서 다 가져와서 같은 경기에 나누는 거야. 그게 그 일반적인 현실 정치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걸지는 모르겠는데, 싸울 땐 싸우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대승적으로 같이 해나가고, 그게 승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유권자들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정치 발전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도 그런 거에 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얼굴도 좀 두꺼워야 되고, 거짓말도 좀 최전적으로 쳐야 되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초기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되물었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얼굴 두껍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그대로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 근데 왜 그런 정치인을 원하세요? 그런 정치인을 원하면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순진하다고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잣대를, 그런 칼을 꼭 남에게만 들이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 정치 발전하는데 정치인들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진일보 해야 되지 않을까. 적을 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입당을 하실 거라고 인식을. 감정은 어쨌든 그러면 현재 어쨌든 장소영 대표라는 신임 대표가 당선되셨고, 어찌됐든 외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주 보호하고 있고, 어떤 대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까지 좀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지나간 일보다는 미래 앞으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 내에서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바라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당이 잘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우리도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 초기에는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빠르게 수립하고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이런 게 높아지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거 반사적 이익으로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보수도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미래로 간다.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마 새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이제 또 뽑히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제시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초보라. 정치를 보면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예. 그분 중에는 선명하게 자신의 의리라든지 정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고 뭘 하는 것 같이 보여주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주의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사실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것을 계속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기회주의자라고